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안 들려요. 자, 이제 시작. 지금 시작할까요? 저는 내 목소리가 모니터가 안 되는데 일단 할게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가 이렇게 지나면서 저번 주 조은석 씨를 봐서 그런지 제가 더 잘생겨 보이죠 오늘. 예. 급격하게 잘생겨 보이네요. 왜냐면은 우리 그 그 개그맨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웃기는 거 펀치라인. 미국에서는 펀치라인이라고 그러고 그 일본 말로는 오도시라는 말을 써요. 약간 일본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오도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옥동자, 조원석, 얼굴 센 사람들 있죠. 네, 보기만 해도 웃긴 사람들. 예. 그래서 인간 오도시가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저를 봤을 때 좀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또 한 주 쉰 이유가 눈, 코 튜닝을 좀 했습니다. 기술의 힘을 빌려서. 예,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만들어내지 못했던 코를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1시간 만에 만들어 놓는 이런 기적.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별로 안 아팠어요. 그래요? 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주 우리 대한민국 성형 수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 저를 일단 했고 앞으로 성형이 필요하신 세 분의 패널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줌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해주면 자 벗어볼게요. 내 노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 안경만 벗으면 빵빵 터졌거든요. 이제는 안 터질 것 같아요. 평범해졌어 이제. 진짜 너무 잘생겨진 것 같다. 평범해져가지고 평범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아직까지 뭔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 뭐랄까 눈빛 자체가 지금 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 자체가 그냥 희망 행위가 없고 지금은 뭔가 흰자가 도와주고 보이잖아. 싶은 눈이었거든요. 지금 흰자가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까만 뭔가 자만 보이는데. 작아도 뭔가 좀 매력 있는 눈, 뭔가 자신감 있는 작은 눈이 됐어요. 옛날에는 자신감 없는 작은 눈이었는데. 적응이 잘 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거울을 딱 보면? 좀 아직은 안 되는데 그래요? 조금씩 되고 있어요. 세수도 아직 안 하세요? 이제 세수는 되고 아직 머리는 이제 힘들게 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 하려다가 이 코끝은 이 귀여운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거 내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오늘 대한민국 성형 수술이니까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눈코 고민하시는 분들 다 물어보세요 좀 이따가. 자 먼저 우리 마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한 주 2주 동안 잘 지나셨어요? 네. 네. 요즘 오늘은 완전히 봄 날씨죠 오늘. 어제부터 봄 날씨인데 네. 근데 방심하고 옷 가볍게 입고 나가면 엄청 춥더라고요. 엄청 춥고. 자 저도 오늘 저기 좀 남산을 요즘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약국 앞에 점심 시간이었거든요. 줄 많이 서 있죠. 네.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마스크를 솔직히 구매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그리고 예전에 누가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우리 거기서 받았구나. 우리 코미디 협회 모임에서 1년 전인가 받았던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예인들 마스크 잘 쓰니까 그거 한 몇 개 안 들어있어. 3개인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거 갖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지하철 탈 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좀 뭐랄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를. 내가 앉아 있으면 옆에 잘 안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 이게 남 때문에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우리 예, 오사춘님 안녕하십니까. 자리하고 예, 계십니다. 코 수술 2번 한 오사충입니다. 예. 코 전문이시네요. 예, 코 수술 전 그거는 2번. 맞아서 그런 근데 거죠. 코가 점점 뭉툭해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이 정말 엄지 손가락만한 그게 있어요. 패드가 이걸 4개를 쑤셔 박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근데 코에. 그거는 막 연습하고 할 때 다쳐서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코뼈가 코뼈가 미용이 이렇게 약간 아니고. 으스러져가지고 어. 그러다가 다시 그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게 이제 코뼈가 휘어지니까 그 콧구멍 사이에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져서 그러니까 코가 한번 막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러내서 코뼈를 깎더라고 이렇게 네. 정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정으로 깎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취를 새로 조각되셨네. 네, 부분 마취하면 이렇게 네. 뼈는 마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기 싫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야 성형수술 하시는 분 대단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요즘에 어때? 요즘도 바쁘세요? 아 바쁜 게 아니라 요즘도 그 유학하고 뭐 이민 어떻게 좀 뭐 많아요? 그냥 어때요? 최종 지난주에 심플하게 부도 처리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뭘 부도 처리해요? 예, 저희 유학원이요? 회사? 부도 처리. 그 정도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 돼서 부도 처리하신 거예요? 뭐야? 뭘 잘 돼서 부도 뭐야 처리해. 이게 또 갑자기 또뭐 야, 저- 2주 만에 내가- 못 들이서 내가 누구야 좀 도대체 이것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급하게 주말에 또 자금 야. 자금 조달하고 해도 이거 그렇게 보니까 됐어요. 중간에 누가 해먹고 튀었네 이거. 이거 말고는 없어. 이거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이거 사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그 수술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1등이네요. 왜요? 뭘 저는 그래요? 안면 재건 수술을 맞다. 했었거든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모르시는구나. 네. 이거 알아요. 네, 제가 크게 한 번 다쳐가지고 교통사고였나? 아니요, 이게 교통사고는 아니고 공사장에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이제 다 함몰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 있었어요. 한번 재건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아 그래서 굉장히 그 코수술을 잘 자연스러운 하시는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그런 걸 전혀 맞아요. 저 몰랐거든요. 지금도 안 저도요. 보여요.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러면 이전의 얼굴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다들 알아보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안면 제거 수술 안면 그거 다 바꿨잖아요. 근데 네. 쌍꺼풀을 일부러 만드신 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원래 없었어요. 아 진짜? 없었는데 아 그래요? 없었어요. 근데 하는 김에 여러 군데 근데 좀 손- 그거 코도 세우고 그때 귀가 쌍꺼풀 하고. 수술 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이제 엄청 크게 많이 붓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붓기가 깔아앉고 나니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부었다가 확 꺼지면서 예, 예. 없던 이렇게 살이 좀 처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 그런가 쌍꺼풀도 봐요. 생기고 예, 그런가 예. 봐요. 저 기본적으로 만족은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돈을 생각하면 지금 몇 시죠? 내가 시간 모니터가 아무것도 안 돼서 1분. 1분 남았죠. 이 돈을 생각하면 아니 이거 이 정도 돈을 쓰고 이만큼 좋아지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제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근데 자세히 자꾸 어. 보니까 네. 눈이 엄청 커졌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안 좋은 건가 하는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요즘 생각은 그거예요. 딱 진짜 원래 얼굴에서 5%만 더 좋아져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5%보다는 조금 반응 보니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잘 때는 어때? 잘 때 눈이 이렇게 막 떠지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거는 그러진 이제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지. 잘 부작용인 거예요. 그거 사실은. 아 그래요. 그건 부작용이 지금 완전 잘 거고. 됐어요 네, 지금. 그러네. 저는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을 내가 이분이 좀 똑똑해요. 똑똑하신 이따 분인데 알려주세요. 좀 더 알려줄게요. 아, 아주 성실하더라고 사람이. 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네. 되겠네 이제. 예.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대한민국 성형 수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저요.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아니에요. 환자로 내가 어디? 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야. 그럼 나부터 시키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먼저 하면서 물어보고 두 번째. 나는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먼저 하세요. 내 거부터 할게요 그냥. 1번 마차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제가 2번 성형 많이 한 사람 순으로 그래? 해 그러면 2번. 2번 나이 난 1번 그 성형 아닌데. 그 사람 아 그래요? 아니죠. 네. 그럼 제가 네 번째 네 이렇게 번째고. 할게요. 2, 3, 4.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수님이 2번, 어, 2번, 그다음에 제가 3번, 3번. 4번.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성형 수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한 주를 쉬었던 이유가 이제 이 눈코를 하려고 이제 쉰 거죠. 쉬었는데 근데 참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행사가 그냥 다 끊겼어요. 진짜 없어요. 예, 일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새날에 오는 거 말고는 거의 일주일에 뭐 특별히 막 뭐 어디 행사를 가거나 행사 미팅을 가거나 이게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야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뭔가 저는 뭘 안 하면 불편하고 뭔가 그 시간 있잖아요. 뭘 효율적으로 안 쓰면 되게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이렇게 있기가 너무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예전에 하려다 못했던 게 이제 이 눈코 성형 수술인데 한때 이 붐이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성형 수술이 이제 이 예전에 한참 렛미니 때가 초대박이었고 맞아.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성형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 수 있었던 엄청난 그때는 프로잖아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네. 살려버렸더라 진짜. 맞아요. 그쵸.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두 번째 인생을 예. 두 번째 네, 인생을 정말, 네. 했었죠. 그리고 다 그 성형외과에서도 그 프로그램 자체도 돈을 내서 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성형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들이 심리 상담, 네, 헤어, 맞아요. 뭐 맞아요. 메이크업까지 네. 다 해서 네, 운동 맞아요. 선수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막 그날 보면 TV 보다가 막 울고 하는 게 아유 갑자기 거울이 없대잖아요 방에.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나 얼굴 눈물 못 날라고. 보다가 어느 날 딱 그날 방송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거야. 살았던 그동안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연예인 분들을 이제 협찬을 많이 해줬어요. 성형외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협찬 받고 모델로 하면서 공짜로 성형 수술하는 거죠. 예전에 개그맨 중에 네. 그 뭐지 KBS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데 남자인데 막 여자 목소리 내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네. 키도 나만하고 그 사람이 성별 바꾸라고 제안을 1억 준다고. 성전환 수술하고. 네, 성전환 수술하고 막 이렇게 남자인데. 황마담? 황마담. 맞아. 그분 지금 무당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그래요? 맞아요. 상남자세요 그분. 네.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진짜 심각하게 제의를 받았대요. 예전에 이제 그 캐릭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약간 여성성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네. 그분이 원래 군기 반장이에요. 그 진짜? 정도예요? 그러니까 등치도 좋던데 후배들 뭐. 후드로 패는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상남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모든 걸 다 사업 날리고 하면서 웨딩 지금, 사업. 하면서 지금 이제 전 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됐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트렌드가 그랬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게 몸에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 라식 수술도 했잖아요.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도 이런 그 협찬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는 작가분이 너 이래야 너 할래? 그래서 막 그때는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할래 딱 그러길래 할까 이번에 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전문가들 딱 그 TV 무슨 신데렐라 만들기인가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뭐 사연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뭐 이런 거가 방송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세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눈 전문가, 코 전문가, 양악 전문가가 세 명 앉아 있어. 갖고 이 사람한테 상담을 다 하는데 하여튼 뭐 코는 하면 좋겠다는 거야. 좋대. 그리고 뭐 양악은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냥 이마 볼륨감 좀 넣고 턱 약간 무턱이니까 살짝 빼자. 뭐 이런 거 저 정도였었어요. 딱 여기까지 의견이 다 일치했어. 눈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린 눈에서. 한 사람은 저 하면 안 된다. 저 눈은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난다. 이거 위험하다. 우리 병원 문 심각하게? 닫는다. 심각하게? 그리고 와. 한 명은 아니야 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양악 전문가 그분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수술하려면 코 수술하려면 안경을 못 쓰니까 이제 라식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6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둠이면은 고도근시랑 중도근시 사이예요. 엄청 눈이 나쁜 거. 엄청 안 좋은 거죠 눈이. 그러니까 압축도 막 3번씩 하고 막 그런 안경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작은 애가 막 알 두꺼운 거 쓰니까 얼마나 작아 보였겠어 옛날에는. 그래서 일단 라식부터 해야 되는구나 해갖고 라식을 하러 갔어요. 라식 수술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라식은 아예 안 되고 라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 작은 애들은 또 달라요. 그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식용이 눈에 안 들어가요. 아니 라식이 이걸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세하게? 아니 라식은 칼로 절단, 그러니까 라식이 각막을 이렇게 절단이고 딱, 뜯어내는 거죠. 라색이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내는 건 되는데 라색은 되는데 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날도 라색도 뒷트임을 할 뻔했잖아 하면서 중간에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했어. 겨우 하고 나서 이제 이거 눈이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성형 수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병원 가려고 했더니 이제 행사철인 거야 또. 행사 막 들어와요. 왜냐면 병원 눈코 하고 그러려면 막 한 달을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그때 뭐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냥 행사 들어오고 하니까 아유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대로 살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거의 10년 된 거 10년 된 것 같은데요. 7, 8년, 10년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수건 사업이었던 눈코 재건 수술 이번에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네. 계속 이제 이리 씨 얼굴을 보니까 네. 걱정이 되네. 왜? 교만해질까봐. 뭘 교만해져요 네. 이게 다. 아, 그동안 이게 43년간 뭔가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이렇게 것 같아. 43년간 이렇게 이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런 애들 코도 있잖아요. 낮고 눈도 낮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얼굴 믿고 나대는 애들. 네. 그렇게 될까봐 아, 걱정돼. 근데 수술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아우 진짜. 쌍꺼풀 완전 자연스러워.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제 눈이 어려운 눈인 거 알아요. 왜냐면 딱 성형외과 갔는데 딱 보니까 이 안에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눈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가 작은 거야. 안구 자체가. 그러니까 겉에만 작게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가 작은 거예요. 아니, 원래 쌍꺼풀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연스러워. 수술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쑤시개로 이제 뒤집어서 많이 까봤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거 눈매 교정술로 해가지고 쌍꺼풀을 이제 거의 얇게 안 보이게 하고 앞트임 뒤트임 하고. 아, 앞팀 뒷팀 한 거예요 지금? 더 그러니까 터야겠네. 그러니까 더 째면은 요거 눈 앞에 이거 있잖아요. 몽고준 옆에 있는 거 그거 보이면 이제 좀 징그럽다 그러는 거야. 그거랑 이제 눈 뒤에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완전 자연스러워. 이거 되게. 뒤에는 뼈가 있어서 이 뼈 가기 전까지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하니까 이제 얼굴이 조금 이제 3D 입체가 되는 거죠. 이게. 코 많이 세웠어요 이렇게? 네, 코 코는 끝도 근데 어떻게 했어? 3.5로 할래요, 4로 할래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4mm, 게 있어요. 3.5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실리콘으로 하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자가지방 넣는 게 있고 실리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진피인가 아니 또 뭐지 무슨 그 고어텍스 있어요. 고어텍스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고어텍스는 좀 위험한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피부랑 섞인다는 거야 조직이.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잘못됐을 때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올 때도 방수되고 좋을 것 같은데. 방수 효과는 있죠. 방수 효과는 있는데 그래도 위험하자. 나중에 혹시라도 고어텍스, 방수 그 효과가 고어텍스야? 있지만 이 안에서 방수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밖에서 방수가 되지. 그래서 이건 일단 뺐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있고 뭐 살러서 하는 것 이것도 좀 애매한 거라서 그냥 실리콘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이 성형 수술한 지가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 옛날에 실리콘을 옛날에 하셨어요? 엄마가 실리콘이라는 거야. 어머니가. 코를? 네, 코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성형외과 우리 엄마를 공짜로 했다는 거 눈하고 코를 공짜로 하셨는데 5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할 만하네. 뭐 그 플러스 5명을 예. 데려가는 조건으로 공짜로 해줬다는 거 우리 엄마는. 갖고 마취약을 덜 썼는지 엄마 너무 아팠다는 거 그냥 막 죽는 줄 알았대. 그 나보고 맨날 물어봐. 너 이래 괜찮니? 너 안 아프냐? 그래서 나 괜찮은데 엄마. 나는 엄청 아팠다고 그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걸 하셨는데 30년이 넘었는데도 부작용도 없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실리콘으로 이게 해야겠다. 확인 안 해보세요. 이렇게 막 눌러보거나 막 이렇게 막 비벼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지는 아직은. 어머니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거기서 뭐 염증이 나거나 이럴 때 사실 관심이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난 실리콘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이제 3.5로 할래요, 4mm로 할래 그래요. 코를 높이를. 그러니까 3.5면은 좀 자연스럽고 4mm면은 한 듯 안 한 듯 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제 뭐 자연스러움이었거든요. 돈을 썼으면 티가 나야지. 그래서 사과도 못 본 4mm로 거야? 4mm로 했죠. 예. 4mm로 선생님한테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4mm로 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가. 근데 이제 제가 고민 많이 한 게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다양하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여기 병원이 특이한 게 눈코만 해요. 남자 전문이고. 아 진짜? 네. 남자만 한다고? 네, 남자 눈코 전문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낫겠다. 왜냐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하게 되면 수술 다 하게 되면 그래. 만약에 뒤에 되게 예쁜 여자분이 대기하고 있어 수술하려고 그러면 대충 나 하고선 빨리 그 사람이 이럴 수가 내가 있잖아. 그랬잖아 블루클럽. 인간이기 난 블루클럽만 때문에. 간다고. 남자 머리만 자르니까. 야 기적의 논리. 아니 때문에. 나는 너무 잘 자르는 거예요. 나는 네. 압구정동 어디보다 블루클럽이 훨씬 잘 잘라. 왜냐 흔들리지가 않거든. 손님이 누가 오든가. 시몬스. 남자든 다 남자들만 오기 때문에 특히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 별로 그냥 다 손님으로 바라보잖아요. 이성으로 안 바라본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막 남자분 여자분 막 뭐 게다가 막 뭐 가슴 확대 수술 받고 뭐 이러면은 이분이 내 눈에 집중을 안 하고 맞아 전문 분야가 있어야 자꾸 되는 딴 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여기 집중하게 해야 된다. 눈코만. 그리고 매일같이 눈코를 몇 년간 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바느질도 잘해야 돼. 하루에 한 벌써 2명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2명을 해요. 정말 한 땀 한 땀. 매일같이 365일 동안 하루에 2명씩 한 거니까 700회 하고 2년 정도 됐으니까 1,400, 뭐 2,000회 될 거란 말이에요. 2, 3년만 해도 눈코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야. 맨날 눈코만 했으니까. 와 그것도 괜찮다.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잖아요. 뭐 양악이라던가 이렇게 좀 큰 수술은 본인이 이제 의사로서 약간 조금 뭐 기술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원장님이 상담도 해주고 본인이 직접 그 수술을 해요? 네, 직접 해요. 아그 병원 진짜 괜찮네. 그 왜냐면은 내가 그걸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 전신 마취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안 쓰고 수면 마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차이예요? 그랬더니 의식이 있다는 거야.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그 위내시경 할 때가 수면 마취죠. 위내시경 뭐 수면 마취 할 때도 있고 이제 네. 아예 그냥 대장까지 같이 하면 아예 전신 마취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건 아니에요. 자고 깨는 건 아니에요. 의식은 있어. 의식은 있어. 근데 마취하면 아프진 않아요. 아 국소마취 같아요. 그런 느낌. 국소 마취랑 의식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려. 맞아 코랑 눈만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눈 떠보세요 한단 말이야. 그럼 떠. 의사 선생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리고 의사가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 간호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너무 큰 데가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여기는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학력을 보려고 한 건 아니고 학력이 굉장히 고학력이더라고요. 서울대 의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가 근데 내가 미팅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만나봤어. 상담할 때 되게 그런 뭐랄까요 좀 서글서글해 사람이. 그래서 괜찮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유튜브를 하거든요. 새날 듣냐고 물어봐야지. 새날 이런 거 아니야. 괜히 이 사람도 사상검증. 자유한국당이 사람이면 내 코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파니까 약간 우측으로 눈도 약간 오른쪽으로 더 찢어놓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파니까. 오른쪽 눈을 더 크게. 정치 색깔을 안 냈죠. 정치 색깔을 안 내고 그냥 받았는데 건전하더라고. 보니까 주말에 개 데리고 산책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막 살려면 얼마든지 막 살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돈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도 이거 비용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갔는데 하루에 2명씩 이렇게 매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대충 싸게 잡아도 800이란 말이에요. 2명 한다 그러면 한 명이 500, 한 명이 300 한다 그러면 이제 800이야. 38에 24예요. 그럼 열흘만 해도 8천이죠. 그러면 2억 4천인데 쉬는 날 뺀다고 해도 한 2억 되는 거예요. 수입이 월 수입이 엄청나더라고. 뭐 직원들 뭐 월급 주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고수입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맨날 밤에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다음날 수술할 수도 있잖아. 갖고 이 사람이 주말에 뭘 하는지도 내가 모니터를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하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더라고 이렇게. 대박이다. 강아지 데리고 내 몸은 소중하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 건전하다. 결혼했어요? 결혼한 것 같아. 그 영상을 찍어준 분이 여자분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얼굴이 안. 그러니까 얼굴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약간 오상진 아나운서처럼 생겼어. 잘 생겼어. 야 훈남이네. 어쨌든 간에 네.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제 수술. 그래갖고 지금 저는 일단은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 막 눈 땡기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서 눈 작은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걔한테도 야 너도 해라 이거. 왜냐면 그때 나 대학교 다닐 때 제 앞에 번호 2명이 다 눈이 작았어요. 그 셋이 눈 작은 애가 몰려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무슨 뭐
무슨 이름 순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이름이 걔네들이 이제 고경민, 고상선, 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자잖아. 나 근데 눈이 다 착한 거야 이렇게 셋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내주면 너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럼 귀 연골 뽑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밥 뽑아야 그러면 이제 머리를 이제 편하게 감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머리를 그래서 잘못 머리를 감아요. 못 감았다. 여기가 이걸 뭐 찢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정말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요 끝에가 이제 그거 들어간 거지. 코 끝에가 이제 귀연골인가 이제 그거 들어간 거고 콧대는 실리콘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왜냐면 이런 건 어려운 코는 어렵지가 않았대요. 저는 왜냐면 이제 콧대는 잘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휘어진 코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딱 하면서 야 이제 대한민국 이제 수술자 잘하는구나 이제 내가 느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눈도 이제는 하는구나. 그럼 보면 아 이제 진짜 그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안 된다.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지금 시간이 좀 어떻게 된 거야? 16분 한 5분 남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 약간 살도 더 빼고 싶은 거야. 맞아. 최고의 기왕 성형은 다이어트. 잘생겨졌으면 다 갖춰야지. 네. 네. 갖고 다이어트를 좀 요즘에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담배도 끊고. 담배도 맞아. 담배 끊게 된 거예요. 아 레알? 네.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은 정말 잘했어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술 담배가 안 돼요. 아. 코 수술했잖아. 담배가 이제 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에서 이거 성형 금연. 저기 뭐 전자담배 이런 것도 피지 마세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끊은 지가 열흘이 됐고. 잘했네. 네. 정말 그건 그래서 정말 잘했다. 생각해보면 담배값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쓰잖아요. 야, 그거 아껴서 했다고 보면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 금연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금연하면 공짜로 성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올해 5년 차니까 네. 성형 한번 해도 되겠네요. 한 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된 거예요. 정리된 거 하셔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금연을 하니까 아침 되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 이제 입이 텁텁한 거예요. 담배 필 때는 몰라. 금연하니까 아침에 이제 양치하고 자도 일어나면 뭔가 텁텁한 게 있어. 10일 담배 안 피니까 피부가 좋아졌잖아. 봐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담배를 이제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끊고 오늘 이제 또 스케일링도 받고 온 거예요. 네. 뭔가 정석 이두. 코스를 딱 밟아가고. 이도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섭섭함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썹 문신도 하려고 이번에. 저렇게 몇 달 가면 우리랑 안 놀 것 같은데. 눈썹 문신도 하고 문신인 것들이랑 안 논다고. 살도 빼고.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눈썹 문신 정말 네.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눈썹 문신을 하면 그 이렇게 일단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안을 다 색깔로 채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그 털 하나 하나를 그리더라고. 맞아요. 반영구. 하나씩 그려가지고 하나씩 그리는 진짜 자기 털처럼 이렇게 눈썹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네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반영구 화장이 그런 거예요. 반영구. 정말 시간이 오래 진짜 걸린다고 싸게 그러더라고요. 하긴 한 거네요. 그건 옛날이니까. 이제. 옛날에. 네. 누가 거기에 홍준표? 어디 잡히면 그 사람이 눈썹 문신했어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썹도 지금 이제 조만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제 친구도 후배도 지금 신촌에서 호프집 하는데 지금 뭐 장사가 안 되고 난리가 났어요. 또 펜션의 사장님도 힘들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다 그래요 주변에. 근데 저도 뭐 행사 다 끊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성형외과는 꾸준히 잘 되고 있네요. 성형외과 거기는 진짜 잘 되더라고. 내가 시간 날 때 해야지. 내가 왜냐면 하는. 식밥 뽑으러도 가고 계속 가잖아요. 예. 갈 때마다 누가 있고 수술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씨랑 잘 똑같은 되는 생각을 하겠죠. 시간 날 때 예, 예. 어차피 지금부터 3월 초부터 3월 셋째 주까지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나 사람 안 만날 거야 예. 하면서 그냥 뭐라도 집에 하겠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했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맨날 고민하거든요. 할까 말까 이게 더 짜증 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는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해졌고 여러분들도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시고 돈은 눈하고 코 해가지고 저는 500만 원 들어갔어요. 싸겠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 되게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군데 물어봤는데 거의 다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500만 전문가들 원대. 하는 이야기가 싼 거 찾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값 주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고 책임을 묻는 게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동네는 제가 쌍꺼풀 수술을 좀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눈이 쓰라려요. 계속 눈이 처지니까. 그 눈매 교정술을 하셔야 되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거 쌍꺼풀 수술해야 되나 그랬는데 쌍꺼풀만 해 거기는.
쌍꺼풀만 아무것도 상담 안 해. 쌍꺼풀만 해 무조건. 어. 25만 원인가 그래요. 쌍꺼풀 있는 사람도 쌍꺼풀. 아니, 정말 공장에 공장 뚱뚱뚱 완전 어셈블리 같이 어. 그렇게 해서 라인에서 일하시는 그런 거 같이. 네. 그분은 그분도 너무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예. 형님도 가면은 분명히 예. 쌍꺼풀 하지만 코 하라고 그럴 것 같아. 아유 무슨 근데 이렇게 생긴 대로 어. 저는 그냥 그래. 세상가 가실 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살라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을 몰라 형님. 지금 여기 해봐. 지금 정신적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생각해보니까 예. 옛날에 내 첫사랑이 예.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날 떠났잖아요. 나 며칠 전에 생각해보니까. 만났어. 어? 며칠 전에 만났어. 뭘 만나? 첫사랑 한 사람 만났어. 만났어. 여기 큰일 날 뿐이네 방송에서. 위험하게 사시네. 화요일 날 커피 자, 한 잔 그래서- 하고 헤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제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성형 수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되시면 뭐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제가 이제 체험한 걸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보통 한 달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붓기 빠지는데 좀 빠른 사람들은 1, 2주 만에도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잘 계산하셔서 혹시 나중에 좀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은 뭐 시간 여유 되실 때 요 정도 시간 걸린다는 거 감안하셔서 비용도 계산하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대한민국 성형수술 야수 두 번째 시간이죠. 네네네. 저는 그 실제 성형 말고 원래 우리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했던 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확장된 개념의 네. 좀 큰 이야기였잖아요. 대한민국 성형 수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교육 문제예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꿈이 학교에 불 지르는 거였어요. 나랑 똑같아. 그 정도로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까 학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학교를 싫어했어. 근데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그 고등학교가 캠퍼스가 무지막지하게 예쁩니다. 정말 그 바다를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바다에 빠질 정도, 바다에 빠질 정도로 바다에 가깝고. 영화에 예. 나오는 아름다운 학교 그러니까 풍경. 학교 정문에서 바다에 입수하는데 한 50m만 뛰어가면 바로 바다. 너무 입수할 수 있어요. 멋있다 생각만 해도. 예. 예. 예, 그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 놀자고 마음 먹으면 놀기에 그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맛있고 불을 피워도 재밌고 뭘 고등학생이? 만들어 먹어도 그렇죠. 아, 뭘 예, 해도. 그치. 왜냐면은 바다와 숲과 산이 다 있으니까 그냥 짱박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게 옆에 또 좋은 환경에서 왜 갑자기 학교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싶으신 거예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옥죄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건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강요하잖아요. 이것만 외우고 이것만 답을 맞추면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면 너는 이 대학을 갈 수 있다. 요거 딱 정해져 있는 플레이잖아요. 저는 약간 재수없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학교 성적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뭔가 내가 궁금한 걸 찾고 정리하고 메모하고 뭐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그게 내가 공부한 게 그날 저녁에 TV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어디 있었지 해가지고 뉴스 보다가 다시 이제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고 또 크로스 체크하고 랍비가 하는 공부 방식. 랍비. 아, 저는 예, 그렇게 예, 주일시들이 공부를 하는 했기 거, 때문에 성적이 그러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는 계속 나왔어요. 어느 정도는 계속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인간 야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 야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꿈이 이제 학교에 불 지르는 게 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날 좋아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싫었어. 아 그래요? 나는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은 성적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전교 꼴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전국에서 몇 등씩 하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친구라고 나는 알고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딱 깨닫고 나서 너무 외롭고 막 하여튼 사는 게 하여튼 너무 하여튼 거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불을 지르고 싶었지만 불을 지르면은 나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큰일 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차마 학교에 불을 지를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모든 필기를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아, 반항의 상징. 모든 그러니까 보통 까만색으로 필기해야 되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강조해야 될 걸 까만색으로 딱 해서 모든 걸 반대로 그래가지고 진짜 빨갱이시네. 예, 국어 선생님 뭘 빨갱이야? 빨갱이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너 왜 이러냐, 너 뭐 이렇게 정신머리가 뭐 어떻게 됐냐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때려도 끝까지 선생님들이 포기할 때까지 꿋꿋하게 3년 내내 그런 필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 자체에 대한 공부보다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훨씬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뭐 역사, 뭐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뭐 그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거 뭔가 의도된 설계다 이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주입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어렴풋이 느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더 좀 삐뚤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좀 반항적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삐뚤어졌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한테 막 덤비고 막 욕하고 막 내가 내 돈 내고 학교 왔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막 아니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 학생이 바뀌어야 내가 될것 봐도 같은데. 그래. 학생이 바뀌어야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학생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삐뚤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 우리 조카가 죄송한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다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그런데 대학교 때는 왜 그러니까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 취급하는 그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분명히 눈빛이 싫어서. 나는 내가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시험 쳐서 들어왔고 예. 내가 우리 부모님 돈을 받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인데 뭔가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인 것처럼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나 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넌 저기 가서 앉아라 너는 이걸 해라 저걸 하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난 수업 안 듣겠다 하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해가 교수님들도 좀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교수님들이 이 땅을 이해하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피곤한 예. 스타일이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다가 잘해주려고 잘해주는데도 뭐 나를 애 취급하냐고 그러고 막 아니, 반항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수업 시작 5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 그렇게 했었어요. 군대는 어떻게 견뎠어요? 군대는? 군대도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참이 힘들었을 것 같아. 고참들이 다 그걸 정신병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병장이 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온 부대가 되게 힘들었다고. 정신 트라우마가 다 걸려. 그러니까 대대장부터 해서 다들 지금 훈련이 힘든 안 좋은 거야? 거야. 포바지 뭐 그 포판 이런 시스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그 기본 전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병장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우리 부대 지휘관들의 보안 문서를 제가 관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보안 문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딱 해보니까
제일 먼저 위에 빨간 글씨로 관심사병 그게 딱 돼 있더라고. 이 관심사병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관심사병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아, 그 다 관심사. 나만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봐봐요. 아니, 근데 나만 이게 진짜 이런 정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게 네. 아니라 막 치고받고 한 거지 저는. 네. 마치 뭐 남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철학적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영도라는 굉장히 자연 환경이 광활한 곳에서 성장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고참이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군대를 내가 나를 애 취급하냐고. 야, 이 이등병인데 병장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날 지금 애 취급하시는 거냐고. 아니 막 예를 들어 뭐 눈 내려갖고 이렇게 뭐 눈 쓸고 있는데 왜 비합리적으로 저걸 저렇게 하냐고 그런 사람 있어 군대 있어.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어요. 아니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저거는 뭐 놔둬야 되고 뭐 기계가 와서 해야 되면 우리의 인력이 이렇게 되게 말이 틀리진 않은데 군대에서는 전혀 그 소용없는 예, 그런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 조카가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 조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중학교 갔을 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생활이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교과서는 어떤 걸 배우고 교과서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부산 내려갈 때마다 교과서도 직접 보고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 등교하고 언제 하교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 또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그리고 각 그 반 구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달라진 건 교과서가 너무 예뻐. 맞아 예뻐졌어. 그러니까 교과서가 정말 옛날에는 만화책처럼 생겼어. 너무 예. 예뻐요 디자인이. 교과서가 그냥 텍스트 중심에 글 중심에 글자 그림이 조금씩 가끔 하나씩 들어가 있고 대부분 그냥 똥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종이 질도 그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었잖아요. 옛날 거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잡지처럼 맞아. 무슨 만화책 컬러 만화책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저도 교보문고 가가지고 교과서를 좀 이렇게 어딨냐 옛날 영어 교과서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이제 했는데 너무 옛날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무슨 외국에 있는 무슨 뭐 영어 잡지처럼 나와요. 사이언스지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예. 예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교과서를 그 우리 조카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그쯤이었는데 교과서를 이렇게 쭉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교과서 정말 재밌게 나온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이게 학교에서 배웠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FRB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알아듣죠.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도 안 배워냈구나. 그러니까 FRB라는 게 그 만들어진 어떤 그 역사와 지금 현재 실제 기능하는 그런 스토리를 쫙 들으면 정말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밌거든요. 그 재밌. 진짜 재밌어요. 그게 약간 저기 그 프리메이슨하고 연결해서 들어야 재밌어요. 그거는. 그렇기도 한데. 그좀 알죠. 네, 그거. 맞아요. 알죠. 되게 맞아요. 이상한 제도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면 웃긴 거야 이게.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하고 우리 같이 이제 버무려서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FRB 예, 얘기해야 재밌어요. 훨씬 이게. 재밌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다음에 그 1달러에 그 전시한 있는 거, 피라미드 전시한 있는 거 이거 얘기하면은 그냥 공부가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의 건국 과정하고만 엮어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이제 미국이 심어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을 뭐 민주주의 선진국, 정치 선진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100년 전에 70년 전에 역사 교과서를 처음 써줬던 그 사람들의 그 논리와 이야기가 아직 교과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R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인상도 못 가진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카한테 FRB가 사실은 요런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한두 시간 쭉 가거든요. 정말 눈을 반짝거리면서 지금은 이제 물어보면 알죠. 누구보다 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지난 100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자율학습. 지금 안 하지 않아요? 자율학습이 없어졌는데 네. 무단으로 선생님한테 말 안 하고 가잖아요. 때렸어. 그러면 종합 그 학생 기록 학종. 예. 거기에 감점이 됩니다. 아 우리 때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율학습 안 하고 갔다고. 저도 자율학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면서 때리거든. 자율이 자율학습인데. 아니야. 자율학습인데.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피가 날 때까지 맞은 적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맞은 건 옆에 앉기 부담스러워. 과연 이게 사실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놀랐던 건 자율학습이라는 그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자율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 네, 맞아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어디 학원을 갑니다. 뭐 네. 과외를 받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문제는 학원 가야 돼요가 아니라 학원 수강증을 보내는 제출을 해야 돼. 나가는 아니 근데 거. 학교가 끝났잖아. 그 다음부터의 권리는 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게 30년 전에 다녔던 그 그러네. 시스템하고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 그러니까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깜짝 놀랐네 지금. 아 요즘에 자율학습을 해요? 예. 아 깜짝 그래요. 놀랐어. 그러니까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자율적으로 학교 밖을 나가면은 감점이라니까요. 그 자율학습의 자율은 네.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 시간에 마음대로 한다는 그래. 거지. 그 자유만 네가 줬구나.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자율이네. 율.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거는 궁금하네요. 옛날에 우리 때는 이제 자율학습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참 우리 워크맨하고 이어폰으로 많이 들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복 안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어폰 이렇게 네, 안 듣는 네, 것처럼 네, 하면서 네,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몰래 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 네. 학생들은 그냥 대놓고 들어도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요즘은 아주 스마트폰은 이제 수업 그 학교 들어갈 때 다 맡기고 뺏는다고 쉬는 하더라고요. 시간에만 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보다 아직까지 그 감시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감시 감독하는 그 시스템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도 내 조카가 와서 요즘에는 학교 개학이 늦어져서 이게 서큘레이션이 그렇게 되거든. 큰 둘째 조카가 이제 12째 조카를 가리켜요. 집도 다 비슷하게 사니까 가리키는데 이제 12째 조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가리키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발음 필요 없어. 표현법 필요 없어. 독해를 잘해야 돼. 짧은 독해부터 하자. 문법. 읽어봐. 자, 긴 독해부터 하자. 더 긴 거 하자. 축축축축 나가는 거. 옛날 성문 종합 영어 보면 끊어읽기. 쭉 나오는 거 같이. 끊어읽기. 그렇죠. 주어 동사 찾고 네. 해석해주고 꾸며주고 착착착 그렇게 자기가 또 배워서 그렇게 가리키는데 얘도 명문 특목고를 다녔었고 두 번째 조카가 얘를 가리키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민족이 일본이잖아요. 예. 그 일본의 방식대로 배운 게 또 우리잖아요. 예. 그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그렇게 돼서 제가 봐도 예전에 하고 지금 하고 영어를 배우는 게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발음이 좀 좋아진 건 있는데 방식 자체 그 메인스트림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뭐 말로는 뭐 말하기도 많이 시키고 듣기도 많이 시켰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학력고사 수능 같은 데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불만이었고 힘들어했던 게 질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교과 과정에 그래요. 해당이 안 되는 네. 질문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질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일단 좀 충격을 받았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담임 선생님 바로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아, 교탁 바로 밑에. 네, 네. 그거 딱 바로 앞이에요. 거기 뭐 적어놓은 아침에 컨닝 페이퍼 같이. 선생님 뭐 하는지 다 보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수학 담임이었는데 그 자기 그 교과서 같은 데다가 그 베끼고 있어 이렇게 풀이 과정을. 뿌리 가지고 베끼고 있더라고 아침에. 내가 그걸 맨날 보고 있어 아침마다. 예, 그걸 보고 선생님이 있어요. 예, 선생님 그 책 보면 걸레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또 근데 가리키고.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그래서 왜 질문하면 화내는지 알겠더라고. 정해진 교과를 학습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예. 그 모습이 예. 내가 집에서 숙제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읽히지 선생님들은 돈 말았어야지. 받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나는 다 우리 생각은 그래도 다 알고 계시지 저분은 이렇게 막 아침에 막 급하게 적어서 하는 거는 내가 그렇지.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그 이야기해줬던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FRB의 탄생 과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한 거 아니었어 오늘? 인트로 교육실에도 뜯어오신 거 인트로로 아니었어요? 18분을 다 잘라 먹은 거야. 인트로로.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동안 잘 계셨죠? 또 일주일 만에 또 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질풍노도의 파도를 좀 그런 거 맞았어요. 같은데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호주가 그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믿는다던 호주가 목요일 날 그 프라임 미니스터 그 스캇이 입국 금지를 했어요. 아, 그래서 형이 그게 관련 있는 거구나. 네, 유학계 우리나라에 한 3,000개 유학원이 있는데 예. 활동하는 유학원이 3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8알이 호주 뉴질랜드를 해요. 아. 8알이 그렇게 많아. 수입의 80%. 왜 그러냐면 호주 뉴질랜드 또는 캐나다가 왜 많이 가냐면 워홀러들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그 유학이나 어학연수의 장벽을 뽀개 놓은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린 게 워홀. 그러면 워크 헐리데이. 예, 워킹 홀리데이. 말 그대로 워킹 워킹 홀리데이. 일도 하고 홀리데이 놀러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현지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아무나 다 가는 그렇게 이제 장벽이 무너졌는데 일본이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일본을 다 2명 정도 보내거든요. 일본 유학. 예, 그러니까 그 리퍼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선배한테 전화 와서 선배 아들을 보내겠다 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어제죠. 그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갈 시간하고 틀려서 일요일 날 비행기표를 3배를 냈어요. 급하게 출국시킨 학교에다 연락해서 2주 먼저 가겠다. 그렇게 돼서 도착해서 야 정말 저는 다시 본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정말 사람이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다가 일본이 오늘부터 이제 비자가 금지가 됐잖아요. 네. 입국이. 그러니까 어저께 24시까지는 들어가도 돼요. 난리 났겠네. 난리 났었어요. 그렇겠네. 정말 예. 가야 되는 애들은 다 땡겨서 갔겠네요. 비행기표 20만 원짜리 100만 원, 150만 원에 끊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러니까 부모도 어떻게 예. 입국금지 됐으면 뭐 짐 다 싸놓고 뭐 사방팔방 내 아들 유학 간다고 해놓고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고 그다음에 미국은 법적으로는 들어와도 돼요. 근데 예전에 그 이소부화 보면 학하고 여우가 네. 호리병에다 밥 주고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하는데 아무 숙소도 안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차님이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내 친척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기숙사에서도 안 받아줘.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호텔 들어갈 수도 없어. 자가격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4일 동안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밑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딱 써놔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묵을 데가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친척들 없으면 힘들겠네. 그러니 진짜. 이른님 같은 경우 유학을 갔어요. 정말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자 이제 유학 떠난다. 쭉 갔는데 14일 동안 네가 알아서 있으래. 호텔에 그 호텔에 있는 게 자가격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코로나 있을지. 그러니까 비자 받을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너 혹시 대구 간 적 있냐? 저기 뭐냐 군대랜다. 종교가 뭐냐? 아니 그건 안 물어보고 이제 중국 간 적 있냐? 비자를 받고 대구 들릴 예정이냐? 미국 가기 전에 아니면 중국을 들릴 예정이냐? 열이 있냐? 이 5개 질문을 더 추가로 물어봤는데 이제는 비자를 받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14일 대기하다가 아무데서나.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적어도 14일을 기숙사에다 묶어놨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네, 하면서 네. 그래도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를 하려는 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기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유학원 원장 5명 모여서 술을 우리 이제 최동 부도가 났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또 직접적인 또 타격이 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환불을 한 3천만 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급하게 대출 낼 거 다 내고 제가 IMF의 그 교훈을 삼아서 보통 이렇게 큰 일이 생기면 제일 나쁜 게 집안에 돈을 끌어다 쓰잖아요. 그게 사업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가정 다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빨리 대출해서 빨리 한 1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집사람한테 통장을 줘서 생활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마라. 어디서 라면을 퍼먹던 무슨 짜장면을 사 먹던 그래서 그렇게 선을 딱 긋고 좀 약간 장기전에 좀 대비하고 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의뢰하셨던 분들, 네. 유학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디퍼라든가 다 환불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겠네요. 아니면 뭐 나가지를 못하면- 받아주는 다른 학교로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건 아니요, 없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서 이것도 없죠. 입국 자체가 안 되는데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캐나 뭐 아프리카로 유학 가고 싶다 그러죠. 에이 확. 나 지금 속쓰려. 아니 중국 우한으로 유학 가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저번에 중국계가 전화가 왔어요. 중국 학생인데 전화 딱 받아보면 알잖아요. 중국 사람인지. 자기 미국 가고 싶다 그래서 우한에서 온 거예요. 얘가. 이름이 이란 링링이야. 이름이 이란이야. 이란. 그리고 중국을 이름에서 잘리겠네. 그래도 너요 걸리네. 우한에서 왔지. 이게 이란이지. 이름 이란이지. 이게 저렇게 받아 적으면서 피식피식. 야, 그래도 그 친구가 우리 방송은 못 듣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심각한데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이겨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유학이란 게 그렇잖아요. 막 식당 같이 오늘까지는 먹지 마 했는데 내일부터 먹어도 되는데 먹잖아요. 유학은 되게 그 장기적인 그러니까 1년을 딱 쉬어버려야 되는 거네. 인스턴트한 게 아니라 좀 컨스탄트한 플랜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그 빨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집안에 돈을 자꾸 갖다 쓰잖아요. 이것만 네. 막자. 뭐 급여 줘야 된다. 일단 대출부터 내자. 이번 달만 버티면 된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딱 당하면서 제가 병적으로 그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딱 끊고 집에다는 풍족하게 어떻게 하든 생활비는 이렇게 잘 해서 주고 빨리 통장을 만들어서 빨리 입금을 시켜주고 따다다다다 그 금요일 날은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걸 장기화될 거를 이제 대비해 놓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저기 우리 부모님이 콜라텍을 접었어요. 콜라텍. 그 유명한 콜라텍. 접고 위험하겠네 진짜 거기 10월 할아버지 할머니들. 10월부터 임대를 낸 거예요. 650만 원씩 받으면서 뭐 노인네들은 뭐 650 정도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지난달에 입금이 안 들어왔고 이번 달에 콜라텍 폐쇄. 그래서 이제 또 일요일 날 또 허겁지겁 온 식구들이 달려갔죠. 가서 가족 회의하고 어머니와 그렇게 또 엄살을 부려요 또. 내가 힘들죠. 다들 힘들죠.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보증금만 3억 받았어. 분명히 돈 있는 거 아는데 막 엄살을 부리는 거야. 막 월세 안 들어오니까 중간에 나 이러다가 뭐 혈압이 안 좋네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다 정상인데 내가 또 급하게 또 100만 원씩 걷어서 좀 이렇게 주고 일단 그렇게 돼서 이게 참 이제 IMF에 준하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공적 마스크 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나가다가 마스크 주세요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너무 쉽게 공적 마스크가 3,000원이에요. 약국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사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재수가 좋았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 허니버터 칩인가? 아이스크림? 과자 칩. 그 포테이토 칩. 품절 있잖아요. 진짜 한동안 하도 사람이 찾아가지고. 아니 그래갖고 옛날에는 내가 그걸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제 샀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냐고 알고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냐 그걸 하나 집으면 과자 6개가 딸려 나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원래 팔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면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로 갈 때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서너 개를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2개 준비하고 주말에 좀 다녀봤는데 이게 12시에 입고됩니다. 줄 진짜 100m. 그다음에 1시에 입고됩니다. 저쪽 그 약국에 줄 100m. 120명만 팔아요. 그러니까 240개가 있는 거죠. 참 그래갖고
그때 되게 편하게 샀구나 해서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그 끝자리 수가 있어서 애가 2006년생인데 너 빨리 여권 들고 와갖고 마스크 사오라 그랬더니 가자마자 품절 다 됐다고 10시에 갔는데 예. 그러니까 오부제를 시행하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성형이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그 대한민국 성형이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 그 시스템에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저기 언론의 성형이야말로 정말 전신 성형이 필요하구나.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언론이 만들어낸다는 맞아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불안감, 막 사람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은 저기 마스크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시골에서 공수를 해줬대요. 그 당시에는 5개씩 살 수 있었대. 5개씩. 그러니까 매일 가서 5개씩 한 50개 받아 놓는 거예요. 쟁여놓는 거예요. 어른들 다 쟁여놔요. 그러니까 그 받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죠? 한 군데만 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다 돌아. 다 돌아다니는 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나 가면 그러니까 5개씩 주니까 막 마스크를 사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런 오퍼 안 받으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그 오퍼를 받았어요. 저는 아 저기 사놨는데 4만 개 사놨는데 이거 저기 6,000원에 판다고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6,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4배 폭리잖아요. 정말 신고해버린다 그래. 내가 그랬거든. 신고해버린다 그래. 어디서 장난질이냐고. 네, 4만 개에 6,000원씩이면 그게 도매가 6,000원이라는 거면 그렇죠. 더 소매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겠죠. 아니면 지금 걔네들이 걸릴까봐 이제는 가만 안 둔대요. 왜냐면 법이 예. 세지니까 예. 이제 겁내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돼서 저는 언론에 그런 진짜 전진 성형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다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그냥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주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약국에서 아, 근데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언론에 진짜 심각한 건 마스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 형식이든 전문가 대담이든 예. 어떤 형식으로라도 마스크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럼 맞아요. 사람들 마스크 안 삽니다. 나는 웃기는 그러니까 게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제 전달되는 경로가 호흡기보다는 대부분이 손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갑도 엄청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차라리 마스크보다 장갑을 끼는 게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아니, 장갑 저도 사진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부 같은데 손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서 집에 나와서 핸들 돌려. 그다음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눌러. 맞아. 바깥에 나가서 또 현관 엘리베이터 눌러. 네. 그리고 나가잖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걸 통해서 나가. 그래, 음식물 쓰레기 탈탈탈 묻다 보면 손에 음식물 쓰레기 묻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튄단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씻어요? 안 씻어요. 그대로 손을 쓱쓱 닦고 또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한번 손을 딱 대는 순간 정말 신천지는 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찍고 들어간대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눌러야지 이제.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 씻고 약간 그 좀 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저도 손톱으로 이렇게 누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랩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싫어요. 이렇게 나도 콕 싫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박작대가 생겨서 약간 좀 그러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막 그 언론에서 그리고 그때 정필승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출연하신 분이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 막 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혀도 약간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뭐 이거 좋아요 뭐 눌러주세요. 뻑하면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가장 내가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쓸데없이 마스크 쓰는 거.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람 모이는데 벗는 거. 이거 같이 멍청한 짓이 어딨냐. 맞아요. 제가 이제 어? 그러니까 맞잖아요. 저도 남산을 제가 한 3, 4일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산을 가도 이게 쓰고 다니면 숨 차서 못 당겨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벗는 거예요. 왜냐면 가까이 얼굴 맞대고 얘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되니까. 아니 길거리 근데도 쭉 지나가면서 혼자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많아. 남산에까지 와서 많은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딱 와갖고 야 다 벗어 이제. 그러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랑 너무 답답해, 얘기하고. 진짜.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언론에서 그런 게 뭐냐면 뭐 공적 마스크 오부제 말이 되냐? 말이 왜 안 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를 심지어 종교 탄압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 언론에다 썼더라고요. 신천지가 하는 말이죠. 네, 그리고 내가 또 어저께 봤던 내용인데 일개 도지사 따위가 예배를 못 보게 한다고 일개라고 썼다니까. 일개 도지사 따위? 도지사 일명.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나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신에 신천지 예배 드리는데 대신 밖에 못 나오게 하든가 네, 네. 그냥 거기서만 계속 먹고 자고 다 하게만 해주든가 그러면 자기들이 걸리고 뭐 하고 끝장을 보든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밖에 돌아다녀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까지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제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종교를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나는 되게 정말 제목 얼마 조선일보인가 어디서 봤는데 대한민국 경제 그 따옴표 딱 곡소리. 이게 뭐야 제목이. 내가 보면은 근데 그 하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더 짜증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보면은 신천지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약속 지켜줘. 그래야지 빨리 해결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약속은 안 지켜. 네. 근데 뭐 언론이 왜 안 지키냐 가지고 화를 내줘야 되거든요. 야 신천지 니네 빨리 자료 몰아야 공개해, 돼요. 조사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걔네 편을 들어주면서 걔네 편을 들으면서 대통령만 욕하는 거야. 신천지는 신천지로 인정해 줘야지. 근데 왜 경제가 안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야, 나쁜 놈들이더라고, 여러 뭐 진짜. 전문가들이나 기자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런저런 논평을 할 때 정말 열받고 진짜 막 화면 속에 들어가서 막 멱살을 잡고 그죠. 싶을 때가 네.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기술적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쭉 맥락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세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방역은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몰라.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걸리면 위험하니까 마스크만 쓰면은 다 오케이. 맞아. 이런 네. 결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언론이 더 심한 이유가 총선이 껴있어서 더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맞아요. 만약에 네. 총선만 없었으면은 벌써 이미 다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 게다가 총선이 껴있으니까 자꾸 이 정부랑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걔네 입장에서는 실패를 자꾸 해야지 선거 그러니까 전에 정부가 지금 실패 더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야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 아수라장. 반대쪽이 집권하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이 이제 외국에서 왕따가 되고 막 너도 나도 걸리고 이 난리통이 나야 정권 바꾸자 하면서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뭐 협조도 안 하고 그냥 망가뜨릴 만큼 망가뜨려라. 어차피 다음에 정권 바꾸면 되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야 이거 그래도 진짜 정도가 있잖아요.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도가 진짜 이게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또 경제 거기에 롯데마트 있죠.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그룹에서 이제 점포를 100개 이상을 갖다가 이제 폐점을 한다. 맞아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심장을 갖다가 이거 나 굉장히 노동이고 굉장히 뭐라고나 고용지배학적이라 이거예요. 아줌마들이 우리 40대 아줌마도 50대 아줌마 어딜 가냐 이게 없으면. 그리고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제 시간도 너무 잘 지키고 너무 위생적이니 뭐니 막 이게 산업이 이 롯데마트가 정말 이 말 그대로 유통이잖아요. 이 유통이 우리나라 이거밖에 없다. 이게 무너지면 신세계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일정 시대에도 백화점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걸 갖다가 하는데 대신에 이게 점포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산업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앱도 개발되고 딜리버리 문화라든가 또 포장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따로 그 산업이 개발된 거예요. 예전에 그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미국에서 엄청 웃었대요. 미국인가 그 영국인가 어디서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이거 말은 풀만 주면 가는데 야 빙신들아 그 주유소를 길바닥에다가 그러면 길목 골목에다 주유소를 지을래?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말은 두드러 패고 풀만 주면 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말하고 똑같은 교통수단일 뿐인데 이게 뭐 한다고 이걸 만들어 갖고 쓸데없이. 근데 지금은 그러면서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오일 뭐 이런 또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런 또 그만큼의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마동석이 나와서 짜장면
그 통 딱 들고 가서 배달통 하면서 이런 예. CF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롯데마트 그래서 그때 그게 얼마 팔렸다 그랬죠? 한 6조인가? 5조인가 6조인가 팔렸다 그랬죠? 뭐 그러니까 근데 뭐 최근에 예. 매물로 나온 게 이제 이베이에서 이베이에서 뭐가 나왔어. 그 나와서 지마켓하고 뭐지? 우리나라 뭐 있어요? 이베이 코리안가 뭐 걔네가 갖고 있는 게 지마켓하고 예. 옥션하고 예, 다 갖고 예,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달의 민족하고 예. 그 가격대가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 근데 성장성은 저기가 배달의 민족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마켓하고 얘네가 이제 수익이 점점 악화되면서 수익 구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도 도대체 나도 놀란 거야. 여기 원래 온라인에서 다 구매를 하던 애들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았죠. 이미 예. 얘네들도 이제 밀렸구나. 그러니까 쿠팡이라던가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애들한테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G마켓하고 걔네가 3개 갖고 있거든요. G마켓, 옥션, 지구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안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계속 바뀌고, 근데 저는 언론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서 언론도 사장되지 않을까. 예, 자기네들도 그런 언론은 그런 거 데 아니에요? 왜냐면 건물. 예. 이건 목적이 있어서 쉽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대선 때 제대로 써먹잖아. 총선 때랑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더라고요. 나는 맨 마지막에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얼마 전에 김경수 도지사가 뭐 100만 원을 갖다가 기본소득으로 주자. 그때 이재명도 어그리 했어요. 잘한다 옳소 이렇게 했더니 언론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좌퍼로 이걸 몰더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본 사람이 아닌 듯하다 김경수 이사는. 이 돈을 갖다 너무 너무 그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형수술은 편파적인 언론의 전신 성형수술 해서 그러다가 사망하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 적곤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방금 뭐 100만 원씩 주자고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었었으면 경제 살리고 싶으면 4대강을 줘야 된다. 이 상황에서도 또 4대강 하자고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대한민국 성형수술. 그래서 꼭 성형수술뿐만이 아니라 각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든 성형수술이 필요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오늘 김일희 씨가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수술은 1위 왜 만족했어요? 만족을. 그동안 보기 힘들었어요. 아니, 너무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티가 전혀 안 날 만큼 그냥 원래 쌍꺼풀이 있었고 원래 코가 높았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자연스러워. 마천님 왜 대만족을 하세요? 보기가 아니 김일희 씨가 좋아서? 너무 잘 돼서. 남이 잘 돼서. 올해 김일희는 왜 불안하거든요. 뜰 일만 수술이라는 남았다. 게. 네. 근데 개그맨 잘생기면 안 되는데. 아니 이제 생각해보면 개그 짤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는 그것도 있어서 사람 만나고 어차피 일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눈이 이게 작아도 자꾸 보게 된다. 괜찮은 눈으로 보는 거랑 이게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눈으로. 똘망똘망한 눈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할 때 되게 맛있게 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눈 뜨고 있는데 옛날에는 집중하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앉아 있냐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살짝 듣고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애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 느낌이 생겼다라는 게 이래서 되게 중요해요. 내가 딱 변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 딱 변해서 이게 좋구나 뭐 이런 거.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말고. 나는 그 정면에서는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옆모습에서 옛날에는 코가 그러니까 눈에서 원래 저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않았나? 아니야 눈에서 원래 여기 산맥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 평야. 봐야지. 눈에서 눈까지 갈 때 평야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냥 평야였어 거의. 근데 뭔가 이제 거기가 이제 턱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볼 때 느낌이 다른 거야. 이제 너무 코가 잘 됐어. 있어서 가는 느낌하고 그냥 보는 거랑 또 다르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마차님이 만족하신다니까 축하합니다. 다행입니다. 왜냐면 대리만족 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눈이 제가 가지고 있는 눈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쌍꺼풀이 없는데 눈 자체가 크면 그게 되게 예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리 씨나 나나 쌍꺼풀도 없으면서 눈이 작으면 되게 답답하단 나보다는 말이야. 괜찮은 그랬네. 이 정도면 난 안 했어요. 근데 내 친구 그러니까 저희도 한 쌍꺼풀 수술이 막 본격화된 게 한 20-30년 됐을 거예요. 20년 이후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애들이 막 쌍꺼풀 수술부터 하고 싶어서 되게 막 그런 맞아, 시절이 맞아.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쌍꺼풀을 안 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거 웬만한 사람 다 다 쌍꺼풀 있는 있더라고 거야. 요즘에는. 그래서 뭐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헛꺼풀 눈화장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헛커플이 뭐예요? 쌍꺼풀 쌍꺼풀이 없는 없는 사람. 아, 그걸 헛커플이라고 해요? 내눈. 아니면 무쌍이라고 하거든요. 쌍꺼풀 없는 거. 그래서 무쌍 뭐 아이라이너 그리는 뭐 막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소수만 하고 있습니다. 박소담 씨 이런 분들? 맞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김연아 씨도 쌍꺼풀이 없지만 그런 눈은 예쁘잖아요. 아, 그럼 그래서 가능하거든. 사람이 예쁘니까. 뭐. 예. 근데 이제 김혜리 씨처럼 앞트임 뒤트임 다 했는데 했는데도 이만큼이야. 했는데 막. 남의 같지 않다는 어. 거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앞트임 뒤트임 나왔을 때는 지금 김일희 씨가 이야기한 게 딱 맞아. 이게 앞에를 너무 많이 트면 앞에 몽고주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징그러워 보이는 그 거야. 몽고주름 몽- 안쪽에 있는 거 몽고주름이 있죠. 그 뭐예요? 뭐라 이 안에 이름이 빨간 있는데 거. 빨간 거 있어요. 아. 그거가 보이면 이제 좀 요거 어. 흉해서 그래서 초창기에 어. 수술했던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야. 그걸 이제 쳐다보면. 조절을 해서 까야 돼요. 깔 때. 너무 많이 까잖아요. 뭘까? 그걸 너무 까잖아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일희 씨는 이거 할 때 뭘로 했어요? 매몰법, 절개법 뭐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매몰법으로. 그러니까 이 원래 이런 눈이 매몰법을 하기 되게 힘든 눈이거든.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절개는 다시 뭐냐면 보면 무슨 말인지 절개는 이해를 살을 못해요. 자르는 거고 어. 매몰은 그냥 이렇게 살을 꽂는 잘 거야? 접어서 매몰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쌍꺼풀이 매몰하고 지금 절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절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여기를 이렇게 째가지고 잘라. 이제 다시 바느질을 하면 이게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나중에 실밥을 풀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주름이 하나 딱 생기는 거야. 마차님도 혹시 이 서저리를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미 했어요.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예뻐요. 나는 솔직히 나도 알아. 맞자님 눈할수 아니죠. 눈 안 했잖아요. 뭐 아니 옛날에 네버엔딩 한번 그런 스토리에서 얘기 얘기를 했어. 그래. 했었는데 그 기억 못하니까. 실패했다고. 근데 아니 왜냐면 근데 매몰법은 뭐냐면 내가 했던 게 매몰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굴 저희 되게 작은 예쁜데. 아빠가 예. 저희 작은 그러니까 아빠가 저번에 맞아. 대한 미용 성형외과장 이사장 또 하고 했지만 간부, 예. 미용 성형에 능하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이지만 예전에 이제 이사장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병원 성형외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개업을 해. 대학병원에서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매몰법은 뭐냐면 그때 이제 매몰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그거야. 매몰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는 사실 매몰이 잘 풀리긴 하는데 훨씬 자연스럽긴 근데 하거든요. 이제 완전 매몰이 아니라 부분 매몰. 섞어요 두 가지. 아, 살짝. 그걸 또 풀릴 섞어? 수가 있겠죠. 절개를 하이브리드야? 중간에 몇 개를 절개를 넣고 아. 섞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구나. 네. 그러니까 매몰은 뭐냐면 아예 절개를 안 해.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바느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이렇게 아, 절개를 안 한 상태에서 바느질로 실만 이렇게 실밥을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놔서 네. 이 매듭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주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바느질을 뽑는 거예요. 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매몰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작은 아빠가 나를 수술을 한 다음에 이걸 학생들한테 써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찍은 거죠. 비포 애프터까지. 그렇게 써먹고 나서 한 이제 실밥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되게 화가 났지. 애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실밥을 풀고 나서 너무 간지러운데 눈을 비비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비빈 거예요. 어떻게 됐어? 그럼? 풀렸어. 그러니까 풀린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마차님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안 한 거 이 상태로 내추럴이잖아. 돌아간 거예요. 그래,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다시 하면 마차님 되잖아요. 얼마나 만약에 매력적인데. 하고 싶으면 절개. 예.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 근데 내용물이 있는데 안에. 뭐라 그랬지? 완전히 마취를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소리가 다 네, 들린다 네, 그랬죠. 네. 내가 그 말이 수면 뭔지 마취, 알겠어. 수면 왜냐면 마취. 수면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코하고 눈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은 마취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내가 여기를 전신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취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눈꺼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취를 이제 눈꺼풀을 들어서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빨 하던 듯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절개법은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되니까 훨씬 편해. 훨씬 편하다고. 내가 누워 있으면 그냥 이거 째고 바느질 하면 되거든요. 피가 쭉 떨어진다는데 뜨뜻한 피가 이렇게 그래? 절개를 전혀 그런 거는 안 절개를 하면. 느껴졌어. 하나도 하나 안 없어 느껴져요. 그런 거. 그래, 근데 거짓말이구나. 매몰법은 뭐냐면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눈꺼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가뜩이나 얼마 입지도 않은 눈꺼풀을 들어서 이렇게 바늘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아. 시력도 줘야 돼. 선생님 그러니까 시력도 줘야 돼. 작은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다 들리고 다 들리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게 내가 대답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만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눈썹 수술할 그러니까 뭐지 문신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 거의 수술할 때는 거의 안 아팠어요. 네, 나도. 문신하러 가실 때 안 가보셨죠? 근데 그거는 눈썹 할 일이 문신은 없지. 약품을 바르잖아요. 약품을 발라. 마취제를 발라서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수술하는 여기 수술하느라 뭐 그리는데 되게 아픈 게 따끔따끔하죠. 그게 이제 그 펜 같은 바늘로 두두두두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 이게 그래요? 약간 뭐 내 느낌상으로는 뼈에 이제 닿을 만큼 약간 드드드드 하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아픈 거야. 아니 뭐 눈썹 옛날에다 미용실에서 불법으로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옛날에 이렇게. 많이 예. 했죠. 요즘은 병원에서도 해요. 아, 요즘에는 그래요? 이제 남자들도 다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용 관련된 게 다 여자분들만 하고 남자들이 그런 거 하면은 막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성형외과도 뭐 남자 전문 병원이 생길 정도로 좀 이제 미용이 바뀌었어요. 많이. 남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는 뽀얗게 하고 다녀요. 정말 뽀얗게. 네. 근데 아직은 저도 약간 그 올드 패션이라 그거에 대한 그 받아들여지지 아직은 않아요. 그게 있죠. 저희 때 뭐가 있었냐면 운동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귀족 스포츠가 테니스였어요. 예. 그러다 골프를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넘어오더니 갑자기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애들이 다 이렇게 쫄쫄이를 한 번씩 갖고 오더니 협회를 가서 운동을 한대요. 무슨 협회 가서 운동하냐 했더니 에어로빅을 하는 거예요. 경기 에어로빅. 경기 에어로빅이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근데 있는 분들이 할 거, 돈 있는 분들이 할 것 같지 아니, 않은데. 그러니까 경기 에어로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 아직은 나는 남자 발레. 뭐니 해도 그거- 테니스가 최고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제 야수님이 비싼 데서 해야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한참 그 쌍꺼풀이 막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리 씨가 500만 원 주고 했다는 게 지금 보니까 싸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 그래요. 가격 준 제 가격 준 거예요. 한 거 같은데 그때는 막 지금보다 이제 물가도 더 싸기도 하고 할 때였는데 내가 막 알아보고 할 때는 이게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100만 원 주고 했는데 너무 잘 됐어. 어떤 애들은 막 1000만 원 주고 했는데 완전 망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가대에 같이 하던 애였는데 내가 이제 풀리고 나서 아씨 난 도저히 2번은 못 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걔는 되게 얼굴이 이쁜 애였는데 엄마가 더 예쁜 거야.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 어머 너 딸이 왜 이래 막 이제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이뻐서 네. 더 스트레스. 너무 엄마가 그런 경우도 황신해요. 있더라고. 엄마가 어느 정도 꼭 그런 있는데 애들이 이제. 신천지 빠진다. 그래서 충격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비교 대상이 엄마다 보니까 얘가 막 신경질을 못 내고 엄마한테 계속 수술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근데 마땅히 얘도 예쁜데 고칠 데가 없으니까 핑계를 대야 돼서 아까 말한 안검하수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라는 게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눈을 가리니까 이걸 땡겨주는 수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쌍꺼풀이랑 원리는 똑같은 거죠. 여기를 잘라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성가대에 쌍꺼풀 수술했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나 안검하수여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걔네 집 엄청 부자여가지고 비싼 데서 수술을 했는데 망친 거야. 그래서 예쁜 얼굴이 자는데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야, 무슨 연예인 그런 사람 부작용 있었다니까. 중에 이거 있어요. 눈 안 감기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2, 3일 때 보니까 눈이 엄청 땡겨요.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살을 뭐 좀 더 꼬맸든가 더 많이 잘랐든가 하면은 이게 다쳐야 되는데 다칠 때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0.0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냐면 수술 안 해도 이쁜 얼굴인데 지네 엄마 따라가겠다고 완전히 망쳐놓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울증에 걸려서 성가대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신천지 갔네. 갔네. 신천지 갔어. 갔네, 했네 갔어.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난 너무 이게 수술이 복불복이라는 생각을 한 20년 전에는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선풍기 아줌마도 되게 이뻤어요. 욕심부리면 아시죠? 선풍기 그 아줌마. 사람은 얼굴에 자기가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놨죠. 콩기름 넣었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줌마가 가수도 하고 되게 예뻤어요. 근데 성형을 하다가 이제 중독에 빠진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자꾸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저기 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환청도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콩기름을 누가 자꾸 넣으라는 거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넣다가 얼굴이 커졌어. 그래서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홍콩의 재벌 3세인가 죽었잖아요. 수술 받다 죽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가슴 확대 수술하고 그 지방 제거 패션, 수술하는데 죽었어요. 그 패션 그 홍콩에서 몇 대 부자인데 네. 그냥 한국의 재벌.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사망했어요. 그래서 소송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 병원 끝장 날 것 같은데. 그냥 끝장뿐만 아니라 진짜 야.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성형외과가 한 2000년도 초반에 완전히 붐이 되었을 때 어떤 무당 선생님께서 부당신 또 나온다. 자기가 중국 쪽에 모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진출하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모객을 해올 텐데 여기서 성형외과랑 연결해주는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이제 몇 명을 찝어준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잘 짜면 이 그룹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를 초창기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분은 무당이 아니고 사업가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싶어하는. 그분 사업가야 보니까. 아 근데 맨날 브로커라고 하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연구하시고 맨날 경제신문 보시는 분 맞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당이신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신사역에 건물 하나에 성형외과가 없는 데가 없는데 예, 맞아요. 그 앞에 꼭 1인 시위하는 엄마들이 있는 거야. 있어.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그 전에 하고 있던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게 때로 데려와가지고 내가 봤을 땐 이건 내가 B2C를 싫어하는 이유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이거 하나하나 컴플레인 받아주고 하다 보면 끝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졌을 때 나는 못하겠다. 근데 그 강남역에 보면은 막 건물 한 채 거의 뭐 종합병원식으로 다 때려 박아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근히 부작용 사례가 정말 속출하는데 카페 같은 데서 다 막으니까 이제 나도 나중에는 양악이나 코어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성형 카페를 엄청 뒤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로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뭐 협찬받고 수술을 한 사람하고는 그냥 가서 한 사람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내가 코를 하고 싶었었는데 코가 지금 내가 되게 그러니까 좋은 거를 써가지고 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너무 괴사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자기가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에 와 있으면 이미 우울하고 움직이질 않고 병원에다만 이제 할 생각을 하지 이걸 공론화시킬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사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야, 무섭죠. 괴사가 이게 필러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되더라고. 필러는 저는 그래서 진짜 안 넣으려고 제가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이 필러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야. 안 째도 되고 주사기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 처음에는 나도. 그래서 필러 막 알아봤더니 여기 이제 무슨 모르는 액체 같은 게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녹아도 문제고 안 녹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한가인처럼 돈 쓴 티가 나야지. 이렇게 한가인 코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점도 하나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마에서부터 코 내려오게. 그리스 여신들 말이에요. 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갖고 그 요즘에 예전에 이제 성형외과 하던 분들이 이제 유튜버 하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코디라고 하죠.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의사가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마취하고 나서 나는 다른 의사. 분명히 이 원장님한테 받기로 했는데 보면 다른 애가 수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환자는 잘 모르죠. 근데 거기 직원들은 아는 거지.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한 선생님이 내 수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히려 너무 큰 병원보다는 좀 작은 데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게 손 기술이 중요한 분야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치과하고 치과. 성형외과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건 타고난대요. 그러니까 맞아.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는데 학교에서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뭐 다 필요 없대요. 맞아요. 그 원래 그 손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맞아요. 예. 그냥 치과 대학 다닐 때 진짜 그 학교에서 전교 꼴찌를 했어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손님이 와도 깔끔하게 해내고 예. 이게 원래 그러니까 성적만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손님이 안 온대요. 뭐 강용석 같이 되는 거지. 뭐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 뭐에 그렇게 비열하게 사는. 그분 저기 고소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 멘트 그래요? 좀 조심해야 100만 원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분은 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예. 막건대에서 그분하고 아, 좀 그렇게 이렇게 언쟁하시는 분들도 강형석 세게 난 강형석이라고 그랬어. 아 강형석 강형석. 강형석 얘기야. 예. 아, 저도 그렇구나. 그분 이야기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어. 확실히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 학교보다는 진짜 그런 미적 사람들이 감각 있는 사람. 뭘 미쳤? 맞아. 바느질이 약간 이거 기준이 있잖아요. 틀리잖아. 미적 감각 있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게. 아 그래요? 아 저는 우리 엄마가 성형외과 의사를 해야 돼. 아니 진짜 이게 손재주가 대단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예전에 막 이렇게 유학을 보낼 때는 상담을 하고 엄마 뭐 하시니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보지 뭐 하시노 이게 어, 아니고 유학할 엄마 뭐 때. 하시니 아빠 뭐 하시니를 물어봐야 돼요. 엄마 간호사래요. 그런갑다 해서 어머니 그럼 소득금액증명을 뭐 떼어주세요. 유학할 때 필요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못 뛴대요. 왜 못 뛰냐? 간호사라면서 어디 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매 있잖아요. 야매. 야매인데 미용실에서 화장하시던 분이래요. 자기 신부 화장했대.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배우니까 의사한테 돈을 주고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진짜 네, 진짜 가갖고 돈만 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이게 9개인가 군형이 있어.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엄청 아파. 뭐 필러나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트레이닝을 잘못 받아서 고소를 당했는데 고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샘플이니까 한번 써봐라. 근데 내가 예전에 한 회사 다닐 때그 신사역의 모 오피스텔에 가서 눈썹 문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선생님한테 또 받으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강남역의 유명한 성형외과에 가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눈 문신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이게 가능해졌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싸.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주사 한 번 맞는 거는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야매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매가 위험한 게 대표적으로 위험하지. 보톡스 있잖아요. 예. 보톡스의 그 약의 퀄리티가 주사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사를 놓는 위치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톡스 약의 얼마나 안전하냐, 그게. 얼마나 최근에 생산된 건지 얼마나 안전한 유통 경로로 들어온 건지가 중요한 건데 야매는 이 관리하는 그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약일 맞아. 확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네,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예, 생긴 세균 들어가고. 잘못 넣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세균으로 이제 만든 그렇죠. 독약이에요. 그 촉사인이 예, 독약이라는 보톨리누스라는 뜻이에요. 세균으로 만든 네. 독약이어가지고 독약을 굉장히 크게 희석시켜가지고 그 사람 몸에 넣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거 생각나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성형외과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 데 같은데 영업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업사원이 어떤 장비를 병원에다가 그 기계 장비를 텔레비 나왔잖아. 나왔죠. 그거. 기계 장비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인데 자기가 사용하는 걸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걸 알려주다니까 의사가 그 사람을 수술할 때 그 사람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야 네가 수술해 하고 걔가 영업사원이 해도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를 병원에서. 기계를 알아야 되니까 기계를 갖다가 그때 나도 깜짝 놀랐어. 텔레비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 번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네 번. 근데 영업사원이 잘해. 그렇게 되는 맨날 거예요. 환자 경과가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자,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제 얘기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성형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안 좋고 또 사실 저도 해보니까 이 붓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도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까 뭐 언론도 좀 성형이 필요하다고 하고 검찰도 어떻게 보면 성형이 좀 전신 필요한 것 성형. 같고. 전신 성형. 네, 대한민국은 지금 전신 성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코로나도 요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좀 뭔가 또 거듭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원래 예전에 그러잖아요. 병 한번 탁 치우고 나면 알죠? 어렸을 때 큰 병 한번 탁 치우고 나면 애가 또 건강해요. 건강해지죠. 네, 맞아요. 잔병이 이게 오히려 이게 애매한 거야. 좀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더 뭐 이런 거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 집에 그냥 마스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독면 있잖아요. 그것도 집집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 예전에도 왜 집집마다 왜 이런 거가 진짜 뭐 화생방전 터지면 다 필요한데 그때도 약국 가서 살 거예요? 집에다가 그런 거 놔주면 되는데 왜 그냥 엄한 데다가 다 예산을 다 쓰고 나서 뭐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내가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스템도 좀 정비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힘든 시기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이게 그 얘기가 하더라고. 이제 이 폭발적으로 그동안 못 먹었던 것도 더 많이 먹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보복적 소비. 맞아. 보복적 소비가 있어요. 보복적 소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자, 요럴 때는 이제 어디 안 나가시고 그냥 우리 세가나라든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제 눈이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